예, 지금부터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어깨 통증, 오십견, 그리고 무릎 관절염, 족저 견막염, 무지 외반증, 손가락 관절염 등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에 대해서 주사 맞고 약안 먹고 도수 치료 안 받고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이현이라는 남자인데 나이는 57년생 69살입니다. 저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평생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퇴직한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용어 선택이나 이 설명이 지금 전문 지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14년간 경험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관절염과 관절 통증의 원인을 의사나 병원에 가면은 아주 나쁜 자식아 나빴어, 아니면은 뭐 과사용,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한 극심한 노동을 하거나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발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터득한 사실은 힘줄이나 인대, 근막 등이 굳어서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또 체형이 뒤틀리고, 우리가 뭐 손가락 관절염이 뒤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형이 뒤틀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염 병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족저 근막염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릎 관절염이다, 염증이라고 생각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누구는 인대가 굳어서 하고, 누구는 힘줄이 굳어서, 또 어떤 분은 근막이 굳어서 이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힘줄, 인대, 근막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비슷한 성격의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전부 성분인데, 그 주성분이 섬유질이고 콜라겐 성분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 성분에 DNA가 이상이 있어서 굳는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제가 인대, 힘줄, 근막이 굳어서 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굳는 이유가 콜라겐 성분에 이상이 있어서 굳는다. 그러면 왜 콜라겐 성분에 이상이 있느냐?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그런 DNA를 타고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AI에도 없고 누가 아무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처음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믿지 못할 거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이거는 제가 배운 지식이 아니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경험한 내용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좀 제 투변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투변기를 저는 30살에 자골신경통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이 오른쪽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이렇게 굽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뻗어가 이런 식으로 밥을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밥을 먹고 이래가 병원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30세부터 이 관절 통증을 알아가지고 병원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고친 과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면서 또 만들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0살에 자골신경통이 와서 뭐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 약 주고 주사 맞고 하는데 그런 걸 수없이 해도 제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찜질하고 피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견뎌왔는데 그 다음 37살에 족저근막염이 왔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뭐 그때 이미 뼈 주사라고 해서 제가 5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도 없고 의사가 이거 사용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37살 한참 또 제가 근무를 하고 하는데 뭐 걷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 또 침 맞으러 다니고 피도 뽑고 뭐 숙등도 뜨고 해서 견뎌왔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중반에 제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같이 왔는데 같이 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5년간 뭐 저는 대구에서 그때 경찰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5년간 저 병원이라는데 잘한다는데 하물며 저는 제 몸에 검침도 400개가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허리 아프고 가는데 검침 맞으면 좋다고 해서 400개까지 제가 맞아가 지금 엑스레이 찍으면은 다 400개가 다 나타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억지로 견디는 정도고 집에서 전기요법 찜질하고 부항 뜨고 이렇게 오만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2년도에 구미경찰서장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경찰관을 했는데 구미경찰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근무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다니니까 어느 분이 자기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해서 치료를 해서 나은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려니까 어디든지 좋죠. 그래 백선생이라는 분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병원인데 이분한테 가기 전에 예약을 하면서 제가 그때 목 디스크가 심해가 목도 제대로 못 돌리고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심해서 목 디스크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가 뭐 지금
언제든지 빨리 오시면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점심 먹고 갔어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백 선생님, 지금부터 백 선생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전부 백 선생한테 배우고 터득이 있기 때문에 백 선생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백 선생이 직업이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 그냥 소속돼서 물리치료하는 분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보더니, 아이고, 우리 서장님 골반이 많이 틀어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골반이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왔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순수가 돼가지고 백 선생한테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데 백 선생이 오른쪽 엉덩이 여기에 서서 자기는 이 다른데 벽에다가 손을 잡고 기대서 여기에다가 발로 딱 내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꾹 발 뒤꿈치를 꾹 누르면서 한 30분씩 그걸 치료를 하는데, 이분은 뭐 도수 치료도 안 하고 물리 치료도 안 하고 뭐 마사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고 뭐 약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유일하게 엉덩이 골반부를 밟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갔을 때 발로 엉덩이에 딱 고정시키고 한 5분쯤 지나니까 목이 지리하게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야, 정말로 이게 참 희한한 거구나. 그래서 백 선생이 한 30분간 첫날 치료를 하고는 서장님 한 30번 정도 다니면은 막 낫지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30살 때부터 병원을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 예? 이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은 30번 다니면 낫는다는 이야기 하니까 제가 완전히 깜짝 놀라가 한마디로 뭐 조금 편안한 병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러다가 계속 그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예약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30분쯤 됐을 때 완전히 낫지는 않았고 굉장히 한 반쯤 나갔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백 선생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 첫날 왔을 때 제가 예약을 할 때 목디스크 때문에 간다고 예약을 했고, 우리 병원장이 골반이 터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 병원에 가면은 목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 주사를 주든지 찜질을 하든지 그걸 하는데 목 부분에, 근데 우리 병원장은 내가 지금까지 목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여기가 손도 만지고 손댄 적도 없는데, 여기 발로 엉덩이만 밟았는데 똑같습니다. 30분 뭐 그래 이제 본인은 이 골반이 굳어 있는 데서 찾아가면서 위치는 바뀌죠. 그런데 치료하는 건 똑같습니다. 100번 해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에 첫날 딱 갔는데 뭐 바르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여기가 풀리더라. 목디스크 여기가. 그래 이게 원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내 영업 비밀인데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골반이 터져서 생긴다. 거기에다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골반이 터져서 척추가 터져서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척추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병이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따로 병이 아니고 하나의 병이다. 저는 그때 완전히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듣도 보도 못하고 뭐 유명한 명의다 무슨 박사다 어떤 사람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하나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이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물리치료사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척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해서 뭐 37개가 몇 개가 나눠지가 연결돼가 한 가지로 기둥으로 쓰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래가 또 그날 뭐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굉장히 고마운데 많이 나왔으니까 밥을 한 그릇 사겠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백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터득하게 되었느냐, 알게 되었느냐, 이 원리는. 그래서 자기가 20대 초반에 일찍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러 하면서 해보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벌이도 잘 안 되고 한 10년간 병원에 소속돼서 근무를 했대요. 그 10년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뭐 물리치료도 하고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해보니까 이게 환자들이 낫는다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는 인터벌, 병원에 다니는 인터벌이 길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나가 안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틀에 한 번씩 오던 사람은 내나 이틀에 한 번씩 오고 사흘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사흘에 한 번씩 오고 뭐 나았다 하면서 안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치료 방법이 과연 이게 잘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 이 가장 큰 게 뭐 무릎 관절염이다 디스크다 이런 게 그냥 수술하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는지 그걸 뭐 전기 그걸로 해서 찢어가지고 레이저로 해서 찢어가 이게 신경에 닿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게 뭐 우리가 허리에 이런 막 무거운 걸 들여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연 맞는지 굉장한 의문이 들었다 이거지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사표를 내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6년간 자동차 딜러 하면서 6년간 참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리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이상한 분들, 돌팔이 비슷한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아 이거는 디스크는 골반이 터져서 오는데 골반이 왜 터져지느냐 골반이 굳어서 터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대 이상이 뭐 2천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디스크 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35% 내지 40%만 아프고 나머지는 평생을 가도 안 아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가장 유명하신 분 김영석 교수님을 보시면은 원래 106살인데 아직까지도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다니시면서 그걸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수영을 좋아하신다는데 수영을 해서 106살까지 건강해서 106살까지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뜨되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관절염 이런 게 없으니까 수영도 할 수 있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산보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기에 뭐 매일 몇만步씩 걷는다 그렇다고 100살까지 사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백선생 이야기가 약간 빠졌는데 백선생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백선생이 골반이 터져서 척추가 터져서 디스크가 생겼는데 골반이 터지는 이유는 골반을 잡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굳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남자는 우측에 많이 굳고 여자는 왼쪽에 많이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은 많이 굳다가 골반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아무치도 사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이게 안 터지면은 척추가 안 터지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걸 때려서 내가 허리가 변났다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골반이 굳은 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손으로 못 푼다.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몸무게가 100kg 넘게 나가요. 몸이 키는 안 큰데 아주 땅땅한 그런 체형인데 자기가 100kg 되는 발로 체중을 실어가 발 뒤꿈치로 밟는 걸 아주.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거를 6년 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온갖 그걸로 터득여 6년 만에 이거를 터득해서 그 후로 유일하게 발로 골반을 밟아서 틀어진 골반을 이렇게 틀어진 골반을 이렇게 바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는 저는 지금 뭐 그런데 아마 한 뭐 4, 5년 전에 제가 뵀을 때 경천에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분이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한 2만 명 정도 치료를 했다. 그래 거의 나와서 안 온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30분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30회 좀 받았는데 지금 한 반 정도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좀 더 합시다 이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랬더니 250번을 받아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러냐. 아까 이 힘줄 인대 근막 이게 굳어서 골반이 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관절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굳는 게 왜 굳느냐.
한마디로 콜라겐 DNA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타고난 체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형제 자매라도 뭐 허리병이나 아파가 평생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거 없는 분도 있고 가까운데 똑같은 나이인데 저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제 혼자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렇게 오만병이 다 있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하는데 다른 9명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이거를 터득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똑같은 나이고 오히려 나이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괜찮나 이거죠. 그래 이게 뭐 그분들은 일을 적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회사 경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농사 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저는 뭐 솔직하게 평생 경찰관 하면서도 얘가 손에 뭐 무거운 노동할 일도 없고 평생 경찰 간부로 배웠기 때문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퇴직해서 제가 힘든 일 할 거 없는데 아무것도 그하게 운동을 저는 팔꿈치도 아파가 제가 전부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니스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뭐 골프는 몇 번 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까지 다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굉장히 잘 굳는 체질. 다른 분들보다 그 굳는 정도가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굽고 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 어딘지 모르게 또 꺼려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골프공, 야구공, 이런 막대, 이게 전부 제가 쉼터밭에다가 놔놓고, 어디도 들어가면은 이걸로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백 선생님한테 250번을 받아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를 낫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또, 어느 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무릎 주변을 풀어보려고, 주변을 다 풀었는데도 잘 안 풀렸어요. 이거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또 굳었지 생각해보니까, 이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무릎 공증에 있는 분을 만나면은, 이 골프공으로 허벅지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게 굳으면 엄청나게 아픈데, 이게 문지르면 더 아파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꾹꾹 이렇게 눌러서,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풀면은, 무릎 관절염 숙제 알고, 얼마든지 그하고, 건강하게, 자기가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운동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욕심은 정리를 한 가지만 하면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는 하나의 병이다. 디스크는 왜 생기느냐? 골반이 터져서 생긴다. 골반은 왜 터져지느냐? 골반을 사고 있는 골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엉덩이 부분을 골반이라고 합니다. 골반은 왜 골반이 왜 터져지느냐? 골반을 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백 선생이 여기 사타구니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타구니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제가 구경에는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야구 보면. 그래서 그래서 골반을 사고 있는 힘줄인지 인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먼저 저는 힘줄로 알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굳어서 터져진다. 그래서 골반이 터져져서 이 척추는 한 가지로 골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터져지고 이렇게 터져지는지 하면은 척추가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얇아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안에 디스크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심장을 건드리는 게 디스크다. 그래서 이거를 골반을 발아주면은 이렇게 터진 걸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면은 디스크는 자동적으로 척추가 바로 서면 들어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낫는다.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깨가 아프고, 그런데 가끔 어깨가, 한마디로 우리하이, 저리하이, 하여튼 관절 통증이 조금씩 옵니다. 왜 그러냐, 계속 몸을 굽는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계속 굽고 있습니다, 주먹이. 그래서, 관절 통증을, 우리 백 선생이 자기가 골반이 터져서 아니라 굳은, 힘줄을 풀어주면 낫는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다. 발로 밟는다. 이게 우리 백 선생이 터득한 사실이고 저를 치료해줬고 저한테 알려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갖고 그 후로 지금 14년간 건강한 몸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한테 퍼뜨리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전국 기관을 포함해서 한 200곳에 제가 제안도 하고 그걸 내용을 좀 그걸 해달라고 여러 가지 신청도 하고 해봤는데 뭐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슨 통계가 있느냐 뭐 자격증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뭐 논문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감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한 개에 만들어서 올려놨는데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구대를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어깨 통증 오면은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아픈데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이거 뭐 올리고 못 올리고 팔 올리고 못 올리고 문제가 아니고 아파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다 겪었습니다. 저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 이거를 제가
지금도 어깨도 좀 쓰리하게 묵직하게 우리하게 아파졌는데 쓰리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요거를 놓고 바닥에 딱 노자실을 취해서 그걸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막대를 구했는데 이 자세로 어깨를 뭐 시간은 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시간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뭐 1시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되고 2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어깨가 이렇게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굳으면 이제 풀리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백 선생이 또 말씀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뭐 인대든 근막이든 힘줄이든 이게 굳어서 우리가 통증도 일으키고 아프고 시리고 지리고 마비도 오고 이게 굳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가락 저도 그렇지만 뒤틀리도록 만들어야 털어지도록 만들어야 병을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좀 가까이 찍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손가락에 보면은 여기가 뱀 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뱀 대가리.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이게 무지 외반증처럼 이게 굳어서 이렇게 되겁니다. 손가락 양쪽에. 이쪽에도 그런데 이쪽에는 제가 좀 더 적게 굳어가 이게 비슷해 있는데 이쪽에는 좀 풀려가 이게 지금 돌아가고 원리처럼 이게 좀 반듯해져가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30살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30살에 저는 그전에 보링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보링장 가다가 해서 보링장을 갔는데 보링 이 공을 구멍에다가 넣어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빠가 구멍이 만든 것도 작았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치기를 돌리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처음 가서 뭐 재밌게 웃고 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왜 이러는지 그냥 뭐 지나쳤죠. 저지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 뼈를 가지고 여기에 뭐 힘 인대든지 뭐든지 구두가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지 예방증 걸린 사람을 몇 명 나사드렸는데 방법을 알게 들어가 자기들이 이 복부공으로 무지 예방증 있는 분도 저도 무지 예방증 있습니다. 무지 예방증. 그래 이거를 뭐 무지 예방증 있으면은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뼈를 깎아버리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골프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풀면은 꾹꾹 눌러야 이게 문지르면은 효과도 좋고 아프기만 하지. 그냥 이런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저는 지금도 이 발도 다 굳어가지고 다 아픕니다. 그런데 거의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지만은 이걸로 가지고 누르면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덜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백선생한테 그걸 했고, 이제 백선생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핵심은 뭐냐?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은,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척추 견막염이다 이러면은, 이게 많은 걸음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견막이 터져가지고 염증이 생겨 아프다 이러는데, 저는 뭐 되게 많이 걷는 성격도 아닌데 37살에 척추 견막염이 왔는데, 저는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걷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37살에 왜 왔겠습니까? 이게 30살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아무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이게 전부 뭐 힘줄이든 인대든 굳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아프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허리도 뭐 허리는 가고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도 지금은 전혀 병원에 안 갑니다. 저는 일단은 이 골프공으로 이 주변은 지금도 무릎이 여기가 좀 조금 뻐근해요. 이러면 이거는 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 그냥 문질러 줍니다. 그냥 이렇게 참기도 해서 온몸을 풀어주면서 사는 거죠. 뭐 다른 분들 병원 가는, 뭐 매일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잠시 TV 보면서도 이렇게 문지르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목 디스크가 심해서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백선생이 이 목에 손 한 번 눌러가 안 누르고 마사지 한번 안 하고도 고쳐줬다. 이 사실은 굉장히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이 뻐근해질 때가 한 몇 달만 지나면은 좀 여기가 뻐근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만지는 게 아니고, 제가 돈 침대로 집에 바꿨는데, 침대에 이 양복을, 이게 제가 워낙 많이 가지고 뺀질뺀질해졌는데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양쪽 다 굽는데, 이게 남자는 오른쪽이 한 70%, 여자 왼쪽이 30%, 여자는 왼쪽이 70%, 오른쪽이 30% 굽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굽지만 똑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이런 자세를 잡고, 그냥 뭐 이렇게 그니까 뭐 휴대폰을 봐도 되고, 이렇게 휴대폰을 봐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누워서. 그래서 요거를 아픈 데를 찾아야 되는데, 아픈 데를 찾으면 이렇게 공을 하나씩 정도, 공 한 개씩 정도 조금씩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저희가 뭐 시간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분 정도 있고, 옮기면 좋은데 옮기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그거 하는 사람은 뭐 5분 있어도 되고 10분 있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게 뭐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능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관절 여기 앞부분이 많거든요. 고관절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건데 여기 앞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이것도 다 여기에 힘줄이나 인대가 굳어서 아프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관절이니까 이렇게 아픈 거는 참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진짜 완전히 이 머리에 전기가 통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거는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자기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걸 하면은 고관절을 수술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설명을 하고 알게 되는데 이 방법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첫째는 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서 안 합니다. 자기가 손가락 관절염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 확인해 보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터는데 아파가. 처음에 손가락 관절염 있는 분들이면 정말로 아픕니다. 지금 저도 여기가 아직 덜 풀렸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도 누르는데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염 걸리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손가락 관절염 걸리는 일을 많이 해서 뭐 칼질을 많이 하고 음식만 잘했는데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보면은 100살, 90살 넘었어도 식당 운영하는 분도 있는데 90살 된 분도 그런 분들 아니면은 촌에 농사 짓는 분들 80 넘은 분들 밭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퇴행성 관절염이 안 오느냐 이거죠.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것도 말이 맞는지 저는 한 반쯤은 맞고 반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관절염이 안 오는 분이 더 많은데 똑같은 나이에 누구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누구는 퇴행성 관절염이 없다. 그거는 왜 그런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따질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고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데 제가 뭐 척추관 협착증이 걷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잘못 걸어야 어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저도 척추관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저는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뭐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옛날 말이 아니고 어떤 지식도 경험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지식도. 경험보다가 정지용 회장님 해본만큼 안다고 해봤어도 유명하시잖아요. 해본만큼 안다고 하시거든요. 해봤어라고 해봤어. 그러니까 저는 그 정지용 회장님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해본 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게 아니고 해본 만큼 알아요. 정중히 회장님 뭐 그냥 여자만 가지 하면 서해 간증 만들 때 폐선 말가지고 바다 조류를 못 막으니까 폐선 갖다 바닷속에 부부가 빠져가 그걸 막았잖아요. 그런 걸 외국인들이 정말 놀리거든요. 그리고 현대 중국이 배는 도커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도커가 뭐 물이 고였는데 그게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 영국에서 처음 그 방법을 시작을 했는데 도커가 없이 만드는 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중국에서 도커 없이 큰 풍선들 바다 평지에다가 놔가지고 밭이나 놓고 배 만들거든요. 새끼가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안 하고 안 된다. 200년 동안 도커 없이 배 만드는 방법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커 없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만큼 안 닿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제가 유튜브에 댓글에 믿고 한번 해보시오 하니까 누가 뭘 믿으라 그러냐 뭐 당신이 뭐 어디서 자격증이 있느냐 뭐냐 뭘 믿으라 그러냐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믿지 말고 하지 말고 뭐 아프고 고생하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뭘 믿으라고 그러냐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백선생이라는 아주 기인을 만나가 그 사람한테 배우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는 저는 제 재산 다 줘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봤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주로 여기 척추의 4, 5분 부분 이 부분이 많이 오는데 저는 여기가 아프면은 일단은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풀어봅니다. 아 어디가 후들겠구나. 풀어봅니다. 무조건. 그걸 푸는 방법을 제가 양공을 가지고 바닥에 놓고 요 4, 5번 느끼게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굳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체가. 등도 굳고 등도 이런 데도 굳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뭐 넣고 이 장치로 있으면은 아픈 데를 가만히 걸면 무조건 안 아픈 데는 안 굳었기 때문에 아픈 데를 찾아야 됩니다. 아픈 데를. 그래서 아까 말대로 공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픈 데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기억했다가 계속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광이 안에 황식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건드린다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척추뼈가 구드가 어긋나가 신경관이 좁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대도 굳거든요. 전대도 뼈가 연대 다 굳으니까 전대가 굳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 지금 제가 이렇게 누웠으면 시원하거든요. 이게 아프니까 시원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 푸는데도 매일매일 푸는데도 지금 여기 딱 받치가지고 여기 누워있으면 마사지 하는 것보다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를 포켓에도 넣어 다니면 골프공을 넣어 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 있는 분은 이렇게가 이걸로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문 떼면은 아프다고 아파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꾹꾹이가 눌러서 쭉 밀어주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그래야 이게 풀리고 효과가 있지. 그냥 이러면 제가 제 친구 부인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친구 부인이 좀 나이가 우리 때나 똑같아요. 지금 이 어깨에 가정근개 파열됐다고 식당하는 분인데 가정근개 파열됐다고 그래가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 나왔는데 제가 그 식당에 놀러 가서 하지 마라. 수술하지 말고 일단은 이걸로 가지고 내가 한번 시도를 보여주니까 자질이 지게 아팠어요.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 자기는. 그냥 수술했습니다. 그게 8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뭐 그 부인한테 직접 묻기는 그렇고 친구한테 야 내가 마구가 좀 어깨 좋아졌나 하니까 내가 프루테이즈도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냥 좋아졌다 뭐 어느 정도 좋아졌다 하니 한 40~50% 좋아진 듯 하다. 옛날보다. 아직까지도 약 먹고 늘 병원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낫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아픈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이걸로 모질러가 풀면은 저도 진짜 극심한 통증이 왔어가지고 제가 2번이나 이걸 풀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2번이나 풀어가지고 지금 뭐 저는 한마디로 현생건기가 파일됐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 갔어요. 혈액도 안 찍고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풀어가지고 다 풀어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걸 풀려고 내가 보니까, 눌러보니까 여기가 약간 뻐근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갈비뼈 있는데, 저기도 갈비뼈, 여기도 다 붙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이 없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없고, 있는 사람은 몸 전체에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더 심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발병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뭐 족저근막염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염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오고, 그럴 뿐이지만은 이 힘줄이나 인대가 굳어서 생긴다. 이거를 알고, 뭐 저는 믿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이 왜 제가 그걸 아는 거면, 제가
한 수백 명한테는 이거를 제가 직접 만나서 알려주기 좋겠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서 낳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명에 한 분 정도 또 들어가고. 그런데 제 형수님도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예, 벌써 10년 됐죠. 그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완전히 그가 퉁퉁 부어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그걸 물도 빼고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수술하지 마시고 골프공 하나 들이면서 이걸로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형수님 한번 봅시다. 내가 형수님 무릎에 손 대서 제 미안하지만 무릎에 여기를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가는데 완전히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아파가. 이러니까 무릎이 탈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라. 그냥 지금 그대로 풀어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 아마 이 세상에서 이 허벅지를 풀으라고 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일 겁니다. 이거는 뭐 AI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 놓으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한마디로 골프공은 문제는 뼈가 장난다 이라는 거예요. 뼈가. 근데 누구 말 따라 자기가 해봤는가 아직 나는가. 그러니까 남한테 듣고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풀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풀어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묻느냐.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사지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면 이거 물이 되면 큰일 난다 이거라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풀면서 제가 이거 풀리면서 쇼크로 풀리면서 쇼크가 오더라고요. 저는 워낙 심하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한 30번 정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3번은 119 실려가 영남대학교 병원에 가고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고 나중에 대학교 병원에 2번 갔다가 하니까 굿모닝 병원이라고 뇌졸중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뇌전증 한마디로 간질이라 그러죠. 뇌전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가 이번에가 사진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약을 6개월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 알거든요. 간절히 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는데 이것 때문에 약 안 먹는다고 또 마누라하고 어떤 엄청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만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니까 안 하고 못 믿으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픈 걸 극복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뭐 억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만 자기가 제 말을 믿고 아픈 걸 극복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을 찾더라 이겁니다.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72살 먹은 할머니가 제 이 영상 보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설명해주고 내가 열흘 만에 아버지 제사에 절했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가 절도 못했는데 열흘 만에 아버지 제사에 절을 했다 하면서 거기에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병원에 안 다녔겠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할 거 다 해보잖아요. 우리가 뭐 아픈데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저도 그거 하지만 제가 검침을 400개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뭐 한의, 양의, 뭐 어디 저도 뭐 사회일부터 해서 안 본 거 없습니다. 뭘 안 해봤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 했는데 백 선생이 저는 낫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저기 유튜브 보면은 관절염은 완치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분 뭐 의사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절염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저기 포천에 계시는 65살 먹은 분이 제가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효과가 없으니까 아들 시기가 운전하러 해가지고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시범을 보여주면서 그거 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가수가 지금 엄청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 행수 이야기라든지 누가 교환하는지 제 가족도 교환하는데 뭐 가족 이야기하면 가족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하는데 제 가족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이 걸리고 같이 백선생한테 가족도 마비가 와 우측팔이 손에 마비가 와 밥도 못 먹고 왼손으로 밥 먹고 이랬는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같이 백선생한테 받아가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라 말아가 아니고 이 제가 경험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자 크게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는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니까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는 골반을 사고 있는 힘줄이 굳어서 생긴다.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허리를 어떻게 하고 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골반을 굳은 걸 풀어주면은 골반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첫째 허리 디스크는 그렇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졌고 근막이 두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 허리 부분에 그걸 해서 구더가 척추뼈가 구더가 뼈와 뼈 사이에 그 부분이 구더가 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허리가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은 이 공이나 막대기로 해서 이 골프공, 야구공, 막대기로 해서 덜 한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무릎 관절염은 여기서부터 이쪽 다리 전체를 이 발부터 다리 전체가 어느 쪽에 굳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굳은 데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 정강이 쪽에 여기도 굳는다. 또 여기도 굳는다. 그리고 이 뒤에도 굳는다. 그리고 허벅지도 굳는다. 이렇게 그애가 여기를 다 풀어주면은 낫는다. 안 나으면 큰 병입니다. 그냥 낫는다. 그러니까 해보시라 이겁니다. 뭐
믿으라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예? 정주행 회장을 해봤어 하는 거랍니까? 해보시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를 지금 잡고 있지만은, 예? 처음에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들고 올 때 관식 직원이 이게 뭔지 몰라가 통과를 안 시키줘가, 예? 몇 달 만에 그걸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해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안 돼, 이거는. 해보시면은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골프가 이거 다 해봐야 돈 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다 해봐, 야구. 어떤 분 야구공 사라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걸 사는데, 그거는 효과가 1%도 없습니다. 테니스 공으로 한다. 네? 뭐, 뼈가 장난다. 해본 사람이, 저는 쓰러질도록 30번 정도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만큼 해도 뼈가 아작나가지고 문제 생긴 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뼈가 아작나니까 뭐 못한다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런 모양으로 그랬는데, 이거라는 거는 뭔가 하면 왜가 한가 하면 이게 골프공이나, 예? 이런데 구석진데 골프공이나 야구공이 안 들어가는데 안 닿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예? 이걸로 가지고 푼다. 구석구석에. 예를 들면 여기도 손가락이 뼈 모양을 보면 여기가 딱 기역자를 꺾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누르고 풉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예, 그냥 해보시다가 뭐 금방 갈 필요 없고, 이게 제가 해보면 이런 거 누가 사갖고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처음입니다. 백선생이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백선생은,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제가 이거를 책도 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은 알아요. 한마디로, 이 언론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백선생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 혼자뿐입니다. 이거는 AI에 차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은 이걸로 가지고 남한테 풀어달라 해도 하고, 그리고 종아리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치가 나는데 종아리 지도 망가하면은 이 종아리가 굳어가지고 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아리를 어떻게 푸느냐, 나는 분이 그걸 하는데 종아리 푸는 방법을 제가 해본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원을 끼워가지고, 이게 지금 미끄러워서, 이 옷이 미끄러워서 안 되는데, 제가 뭐 별로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맨살에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래가, 이렇게 하니까 종아리가 풀리더라고요. 종아리 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골프공도 키프가 잘 안 되고, 야구공도 이게 힘을 안 받고, 남이 밟아주면 좋은데, 예? 뭐 신랑이 있다든지, 부인이 계신다든지 이래가 밟아주면 좋은데, 남이 밟으면 이 감도 조절을 못해가 너무 아파가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저를 합니다. 종아리가 치가 저도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까? 처음에는 막대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저 그렇게 하고,
다시 가는데 족저근막염 마지막에 족저근막염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은 병원에 가서 전기 충격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처음에는 아픈데 조금 하면은 뭐 발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제 경험상 쉽게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요 포우 근육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아파서 힘드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하면 아픈 거는 참아야 된다. 극복을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파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10명에 9명은 아파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뭐 하나만 가는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아픈 거는 참으면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평생 편안하게 건강하게 안 살겠습니까? 자, 뭐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하고 자료도 좀 더 보강을 하고 내용도 보강을 해서 또 계속 영상을 만들어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다른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